안녕하세요.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 라라입니다. 중학교 친구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영어 과목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딱 그 개정교육에 걸려있는 중1, 2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입시 체계도 바뀌고 뭐를 전략적으로 좀 가져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입시에서 바뀐 점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논서술형이 강화된다라는 점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영어 과목뿐만 아니라 전체 과목들에서 이렇게 논서술형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영어에서는 좀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서술형을 워낙에 어려워하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를 해서 푸는 게 아니라 뭐 영작 실력을 물어보는 그런 쪽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에 딱 치른 1학기 중간고사에서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잘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특히나 지금 중2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첫 시험이니까 어떻게 시험이 나올지도 모르고 대비를 한다고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그 어떤 조사를 했던 수치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첫 시험을 쳤을 때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은 3학년 때까지 95%가 그 1등급을 유지를 했어요. 근데 2등급을 받은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제 1등급을 공략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을 때 3.5%인가? 그 정도의 비율,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만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딱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첫 시험에 어떻게 그동안 준비를 해왔고 그것이 잘 시험 결과로 보여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이 고1 1학기 중간고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있어서도 영어는 우리 서술형을 대비를 해야만 원하는 점수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수능 최저 빡세질 거다. 요거는 이제 등급제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무래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다 보니까 대입 입시를 할 때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개정교육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훨씬 더 수능 최저가 빡세질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5등급 안에서 우리 친구들을 선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5등급 외적으로, 그러니까 내신 외적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포함되는 게 수능 최저. 요게 이제 빡세질 것이다. 그럼 이걸 이제 대비를 좀 해야겠죠. 아니 중학교 때부터 수능을 생각해야 되나? 근데 영어는 조금 달라요. 우리 영어라는 과목은 절대 하루아침에 수능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컨디션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중학교 때 뭐 영어 그 단어력이라던가 어휘력이라던가 그런 기본 실력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정말 내신 기간 때 죽어납니다. 시험 그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 영어뿐만 아니죠. 다른 과목들도 공부하고 암기하고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시험 대비하는 데에만 급급해서 1학년, 2학년 금방 지나가고요. 그러면 이제 수능 최저를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우리 중학교 친구들 골든타임입니다. 지금부터 영어 실력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 놔야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우리 친구들 내신도 스테이블하게 갈 수 있고 그리고 수능 최저도 계속해서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먼저 문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는 문법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문제를 적용하면 뭐 잘 됐을 거거든요. 영어 할만하네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적용이 안 된다. 자꾸 아는 건데 틀린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문법이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이 고등학교 때도 그 개념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챕터를 배우는 게 아니라 똑같은 개념을 배워요. 그러니까 아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틀리냐? 중학교 때는 범위 내에서 문제를 개념을 배우고 문제를 풀고 이렇게 했다면 고등학교 때는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대시라고 하는데 딱 밑줄이 쳐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쓰인 거야? 못 쓰인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중학교 때는 사실 얘를 각각의 챕터에서 배웠거든요.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 지시대명사, 동격의 that, 절이라는 게 있고 부사절 that도 있고 명사절 that도 있고 이렇게 각각의 챕터에서 배웠을 애를 고등학교 올라오면 그냥 밑줄을 쳐놓고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알아서 판단을 하래요. 그럼 범위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내가 어느 챕터에서 배웠던 거지? 이게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은 너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정말 이거 사실 기본적인 거거든요. 자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기본적인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실력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수업에서는 확실하게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적용할 수 있게, 범위가 없더라도 충분히 얘가 뭐를 물어보는 것인지 자리를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드립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이 출제 의도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학평에서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신 시험에서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보통은 뭐 주요 어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 중간고사의 범위, 어법 이렇게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어법으로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까지 또 출제를 하시거든요. 고등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중학교 친구들이 이미 중학교 때 중학교 교과 과정으로 다 배웠었던 그런 내용인데 그걸 이제 전제로 문제를 출제한다고 했을 때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문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클로버 학원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독해라고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텐데요.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실력, 그리고 문제 풀이를 하는 그런 실력. 그러니까 문제 풀이를 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좀 스킬적인 부분들이라서 이걸 하기 이전에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단어 뜻을 다 안다란 전제하에 무슨 말인지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지, 이 연습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의 내신 실력이라던가 그 등급을 맞추기 위한 시험도 결과가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독해는 정말 기본기를 탄탄히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그런 훈련을 수업 시간에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3, 6, 9, 11월 자, 요렇게가 의미하는 것은 학평이 치러지는 달인데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도 고1, 고2,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도 보게 되는 3, 6, 9, 11월 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고1 선배들이 볼 시험을 같이 보면서 수능을 지금부터 좀 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훈련을 좀 시킬 예정이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3, 6, 9, 11월 학평이 치러지고 난 다음에 고1, 2 학평 분석 그리고 변형 문제를 일주일 안에 문제집까지 다 완성을 시켜서 완벽하게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안녕.